들으면 들을수록 삶이 풍요로워지는 책 읽어주는 사임당 책사임당입니다. 오늘 추천 도서는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만드는 원초적인 힘 프라이드라는 책입니다. 제시카 트레이시 지음, 이민아 옮김, RHK 출판입니다. 이 책에서는 무엇이 우리를 의지가 굳센 근성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일까? 단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장기적 미래의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알아내게 만들고 또 며칠이나 몇 달, 심지어는 몇 년을 쏟아부어 그 사람이 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하게 만드는 것일까? 그 답은 바로 진정한 자부심입니다. 즉, 진정한 자아를 찾고 실현하고자 하며 그런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싶은 욕구라고 말합니다. 근성이 강한 사람들은 진정한 자부심을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를 닳지 않는 동력으로 삼아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 자아상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갑니다. 근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근성을 갖게 된 사람은 이를 꼭 해내고야 만다고 합니다. 자,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행위가 자신에게 최선임을 안다고 해서 동기가 부여되진 않는다. 암 자체에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없다. 카르나 제스가 달리기를 시작한 것은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주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다. 무언가를 느끼고 싶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요하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감정이다. 우리가 매일 양치질을 하는 것은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치과를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입냄새 걱정도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불안과 두려움 같은 감정이야말로 지식 자체는 하지 못하는 일, 즉 행동을 하게 만드는 동력이다. 카르나 제스처럼 어떠한 성취를 위해 땀 흘려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감정이 바로 자부심이다. 자부심은 자신이 바라는 사람이 되기 위한 모든 일을 하게 만든다. 우리가 놀기보다는 일을 선택하는 것. 다시 말해 우정과 인간관계는 물론 음주와 비디오 게임, 텔레비전 시청 등 손쉬운 쾌락을 포기하는 것은 단순한 쾌락 이상의 무언가를 느끼고 싶기 때문이다. 자부심에는 오만한 자부심과 진정한 자부심이 있다. 거만한 형태의 자부심에 걸맞는 이름은 이미 여러 방식 이름으로 존재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수천 년 전에 그런 용어를 만들어냈으니 바로 오만이다. 그리스인들은 거만한 자기 지각으로 자신이 언젠가는 죽고 마는 남들과 똑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이들에게 이 단어를 썼다. 대표적인 사례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이카로스로 아버지가 만들어준 날개를 달고 태양에 너무 가까이 날아갔던 인물이다. 이런 오만한 자부심은 이 범주에 묶여있는 어휘들이 전달하는 감정을 정확하게 포착한다. 오늘날 이 어휘는 심리학계에서 나르시시즘의 경향이 강한 부정적 형태의 자부심을 뜻하는 용어로 정착되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긍정적인 유형의 자부심에는 그다지 적절한 이름이 없었다. 나르시시즘을 뿌리로 하는 오만한 자부심의 구별을 강조하는 어휘가 하나 있다. 이는 이론적으로 정립된 명칭으로 과장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정확한 자기평가를 토대로 하여 자신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진정한 지각을 의미한다. 이 범주의 자부심에 적합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이름은 바로 진정한 자부심이다. 오만함과 진정한 이 두 용어는 단순히 두 자부심 유형을 구분짓기 위한 어휘만은 아니다. 이 용어들 자체가 두 유형의 자부심이 각각 어떻게 느껴지는지, 각각의 자부심이 자신과 타인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들게 하는지를 보여준다. 심지어 그가 어떤 사람인지까지 드러난다. 실제로 진정한 자부심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은 오만한 자부심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과 상당히 다른 성격 유형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진정한 자부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외향적이고 청량하고 차분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창의적이며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 그들은 타인을 도와주고 조언해주기를 좋아하며 실제로 시간을 내어 그런 자원 활동을 한다. 즉, 대체로 함께하는 삶을 지향하는데 이는 인간관계와 우정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아마도 그 결과로 그들은 타인들과의 관계와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대단히 높게 나타난다. 프라이드가 가진 강력한 힘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마의 자부심과 트럼프의 자부심. 2011년 5월 2일 버락 오바마의 기자회견이 미국 전역에 방송되었다. 수백만 미국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몇 시간 동안 드놀던 소문의 진상을 발표했다. 미 해군 네이비실이 알카에다 지도자인 오사마 빈 라덴, 즉 미국의 역사상 가장 큰 인명을 살상한 테러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이 은신해 있던 파키스탄의 앙가를 기습하여 제거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오바마는 특유의 침착한 어조보다 훨씬 더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이 소식을 전 세계에 알렸다. 그날 밤 연설은 두말할 것 없이 오바마의 임기 중 가장 중요한 연설로 꼽힐 것이다. 오바마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로 자랑스럽다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확신에 넘쳐 힘주어 말하는 그의 태도와 연설물에 사용된 다른 어휘에서 전달되는 것은 단연코 자랑스러움이다. 가령 그는 우리를 쓰는 대신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대명사인 나, 저를 반복해서 사용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성취에 자부심을 느낀다. 하지만 힘있는 사람들에게 자부심은 단지 객관적 자아, 즉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며 정의하는 정신적 표상들의 집합에 대해 기분 좋게 느끼는 것 이상의 감정이다. 이들에게 자부심이란 자존심이 고양되는 느낌, 그 이상의 감정이다. 자부심은 힘있는 사람들이 현재의 그 위치로 올라가는 데 기여한 감정이다. 자부심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을 기각하며 거기에 걸맞게 사람을 대하게 된다. 의식적으로는 그가 그럴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이 표현을 보지 않고서는 그가 자부심을 느낀다는 것을 안다면 그는 높은 지위를 누릴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또 한 사례를 보자. 오바마가 아보타바드의 성전 소식을 세계에 전하기 일주일 전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 주제는 오바마와 달랐지만 오바마와 마찬가지로 그 역시 자부심을 느꼈고 그 역시 세계에 알리고 싶어 했다. 자신이 한동안 엄청나게 중요한 프로젝트에 매달려 왔는데 마침내 성공했다는 것이다. 회견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성취하지 못한 것을 내가 해냈기 때문입니다. 방금 소식이 들어왔어요. 트럼프와 오바마는 여러 방면에서 닮은 점이 많다. 이 기자회견이 있던 시점에 두 사람은 모두 고위 지도자였다. 오바마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대통령이었고 트럼프는 부동산과 호텔, 골프장, 독점 판매 TV 프로그램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거대 복합 기업으로 순자산 규모가 29억 달러가 넘는 트럼프 그룹의 CEO이자 회장이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자부심 덕분에 그러한 높은 지위에 도달할 수 있었다. 자부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이 지도자감이라는 것을 세계에 알린 것이다. 자부심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가 그들을 현재 자신이 되도록 이끈 힘이다. 하지만 알다시피 자부심은 하나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자부심에는 두 가지가 있으며 오바마와 트럼프가 각자의 기자회견에서 느낀 자부심이 어느 유형인지는 어렵지 않게 구별할 수 있다. 오바마의 자부심은 진정한 자부심인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범 사례이다. 그것은 사람이 성취감을 느낄 때 오는 자부심, 타인을 배려하게 만드는 자부심이다. 오만한 자부심이 강박적으로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만드는 반면 진정한 자부심은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낳아 타인에게 집중하도록 만든다. 즉
빈 라덴의 죽음이 자신의 업적임에도 오바마는 미군 병사들과 자신의 자문단 위원들 등 타인과 그 공을 나누었다. 또한 진정한 자부심은 성공의 원인을 근면이나 헌신처럼 자신의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느낄 때 느끼는 감정이다. 오바마도 당시의 연설에서 이를 강조했다. 진정한 자부심은 성공을 위해 열심히 일하게 만들며 도덕적으로 행동하게 만든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게 만든다. 이는 지도자의 자질이 되는 자부심이다. 그러나 오만한 자부심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는다. 오만한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은 타인에게 공감하지 않고 무례하며 심지어 호전적이다. 오만한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은 충동적이고 비양심적인 성향을 보이는데 이는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한다. 이런 감정을 주로 경험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분야에서 높은 지위의 대가가 되겠는가? 오만한 자부심도 자부심이다. 그렇다면 오만한 자부심의 역할은 무엇일까? 오만한 자부심 또한 노력하려는 동기를 부여할 수는 있다. 단 특정한 상황에서만 그렇다. 진정한 자부심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가 더 높은 성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류의 노력을 하게 만든다면 오만한 자부심은 타인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류의 노력을 하게 만든다. 오만한 자부심에 이런 유형의 동기부여 효과가 있다는 것을 또 다른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진정한 자부심 성향을 보이는 대학생들의 높은 수준의 창의적 사고력을 보여주는데 이는 단순히 이 개인들이 본래 창의적 의욕이 넘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오만한 자부심 성향을 보이는 학생들은 외적 동기가 있을 때만, 즉 창의성이 다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때만 창의성을 보였다. 오만한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은 권력이나 지위 등 자신에게 주어질 무언가가 있으리라는 판단이 들 때만 창의성을 발휘하며 노력을 기울인다. 순전히 내가 좋아서 한다 같은 경우는 그들에게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시사점은 오만한 자부심 성향을 지닌 개인이라도 올바른 생각의 방향을 갖고 있다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동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오만한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은 창조 그 자체를 위해 에너지를 발휘하지 않지만 타인에게서 높은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설 경우에는 창조성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프라이드를 가져라 라고 하는 단원을 읽겠습니다. 자부심은 목표한 바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길고 지루한 시간을 견디고 이겨내게 해주는 활력소이다. 또한 더 재미난 다른 활동을 제치고 이 힘겨운 연습을 선택하게 만드는 동력이다. 독일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가 이를 증명한다. 독일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연구진은 사람의 기본 감정이 유혹에 저항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일주일간 살펴봤다. 여기서 유혹은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장기적 목표에 직접적 방해가 되는 것들로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마주치는 욕망이었다. 이를테면 집에서 공부해야 하는데 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은 욕망, 사과 대신 기름지고 건강에 해로운 감자튀김을 먹고 싶은 욕망 같은 것이었다. 이 같은 일상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더 큰 목표를 명심하는 것뿐이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밖에서 신나는 밤 시간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탄탄한 학생이 되는 것이다. 나는 날렵하고 탄탄한 몸매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다. 이런 장기적 목표를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눈앞의 강력한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보다 큰 목표에 부합하는 행동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자부심 덕분에 때로는 우리는 재미는 덜하지만 더 건설적인 목표를 우선으로 삼는다. 유혹에 굴복하고 싶은 욕구는 쾌락의 감정에 의해 형성되는데 따라서 이에 맞서 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또 다른 감정, 어쩌면 더 강력할 수 있는 감정의 힘을 빌리는 것이다. 독일의 이 연구를 보면 감자튀김을 포기하고 사과를 선택함으로써 자부심을 느꼈다고 보고한 피실험자들은 그 다음 유혹을 만났을 때 더욱 확실하게 저항했다. 자부심이 이들에게 즉 감자튀김을 건너뛰는 것을 충분히 가치 있는 행동이라고, 즉
쾌락을 추구하는 눈앞의 목표보다 더 큰 목표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게 해준 것이다. 이는 자부심이 쾌락을 이길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가 하는 많은 것들이 즐거움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이유, 때로는 즐거움을 포기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이유는 바로 자부심 때문이다. 진정한 자부심을 찾자. 오만한 자부심은 폴 고갱, 딘 카르나제스, 빌 게이츠가 자신의 재능을 갈고 닦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몰입하도록 성취 동기를 불어넣은 자부심과는 명백히 다르다. 거만하고 자기만족에 가까운 이 자부심도 우리 인간의 본성이지만 창조성이나 혁신보다는 호전성이나 기만처럼 사람의 어두운 측면을 드러내는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 이 자부심이다. 자부심의 죄악이라고 불러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다행히도 우리는 이 두 자부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어느 쪽 자부심을 우리 삶에 들여보낼 것인지 선택할 능력이 있는 것이다. 어느 쪽 자부심이 자아와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할지는 우리가 결정한다. 진정한 자부심과 오만한 자부심 둘 다 결국은 우리가 허용할 때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힘겹게 성취한 무언가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그 감정을 적당하게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영리한 전략이다. 진정한 자부심은 언젠가 당신에게 신망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당신이 목표로 하는 그 사람이 되기까지 해야 할 일을 하는데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어쩌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해줄 수도 있다. 진정한 자부심이 우리 본성의 일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안에서 최고의 능력과 자질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 감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다. 자부심이 실제로 무언가를 성취한 경험 또는 도덕적으로 옳고 관대하며 타인에게 공감하는 이타적 행동과 반드시 결부되어야만 한다. 자부심은 우리가 사회가 바라는 유행의 사람이 되는데 그리고 진정한 자신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자신이 되고 싶었던 바로 그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성취하고 혁신하고 창조할 힘을 갖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사회로부터 얻는 신망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 역시 그런 힘을 키우도록 기여할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자부심을 느낄 때 그대로 표현해야 할지 아니면 자제해야 할지를 이미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이 요구하는 겸양과 자랑에 대한 규범을 파악하고 있다. 그 규범을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방 한가득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좋은 대학에 다녔는지, 얼마나 어려운 성진을 따냈는지, 어떤 대단한 모델과 데이트하는지, 얼마나 훌륭한 책을 썼는지 자랑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른다는 것은 여간한 자제심이 드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자신을 과장되게 자랑하는 표현을 억제하는 것은 오만을 피하기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능력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에게 정직할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다음 명문은 앞에서 언급한 해낼 때까지 그런 척하라를 보완하는 삶의 자세가 될 것이다. 극중 인물의 입을 빌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다. 무엇보다도 너 자신에게 정직할지어다. 그리할 때 너는 마치 밤이 낮을 뒤따르듯 그 누구에게도 거짓되지 않으리라. 이 말에 담긴 지혜는 수세기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우리는 진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진실로 원하는지 깨닫고 그 사람이 되기 위해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야 한다. 그 노력으로 결실을 얻었을 때는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감정을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를 억누르지 말자. 자부심을 욕망하고 추구하고 이를 느낄 순간을 위해 분투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며 어쩌면 이 감정이 우리가 개인으로서 인류로서 오늘날의 우리가 되기까지 가장 크게 기여한 특질일지도 모른다. 이 책 프라이드에서는 우리가 스스로를 뿌듯하고 보람되게 느끼게 하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프라이드는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을 읽고 프라이드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